경남 지역 최신 이슈를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반듯한 경남을 약속한 박완수 도정이 출범한 지 일주일째입니다. 그간의 도정 공백을 고려해 속도감 있는 도정 업무 추진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지난 도정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안들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산 로봇랜드인데요. 민선 8기 도정 직전 11대 경남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는 로봇랜드의 원만한 해결을 박완수 도지사에 촉구했는데요. 오늘 이슈토크에서 이 내용 다뤄보면서 도정에 바라는 사항 직접 들어보죠. 두 분 나오셨습니다. 제11대 경남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박완수 도정의 로봇랜드 사안을 직접 촉구한 바 있는 이옥선 전 경남도의회 의원, 이 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신 전 경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장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옥선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11대 경남도 의회를 좀 마무리한 소회를 잠깐 듣고 싶은데 최근에 또 국민의힘 소속 의원께서 SNS에 이 의원의 지난 의정 활동을 치하하고 또 앞으로 응원하겠다 이런 글을 남겨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께 혹은 도민들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너무 가찬의 말씀인데요. 지난 6월 30일 이제 16년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빌어서 도민들과 지역민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동안 너무 가분한 진짜 격려와 응원 속에서 활동을 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낙선은 그동안을 해왔던 활동에 대한 반성도 좀 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해왔는지 성찰의 시간을 가지라는 우리 지역민들의 좀 준엄한 경고였다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 네. 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의정 활동을 하자. 이렇게 마음먹어왔던 것이 과연 제대로 지켜져 왔는지 한번 제대로 돌아보고요. 또 시간 되는 대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임시회에서 나온 의원들의 마무리 발언과 또 제안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마산 로봇랜드 운영 정상화 촉구인데요. 이 의원께서 직접 주문을 하셨습니다. 네. 그때 어떤 발언 좀 하셨습니까? 네. 간단하게 마산 로봇랜드 사업에 대해서 좀 요약 말씀을 드리면은요. 2007년도 시작이 됐죠. 저 마산시 항초군 시장 때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었고요. 그때 준혁신 도시를 유치하려다가 실패하고 실제 이제 그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유치된 게 마산 로봇랜드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 사업은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진행이 되도록 돼 있고요. 1단계 사업은 테마파크, 컨벤션 센터, R&D 센터 이렇게 해서 3,600억 정도 사업 규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단계 사업은 그러니까 주로 숙박시설인데 호텔, 콘도 네. 이런 사업들이고 3,4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네. 공공 예산하고 부지는 이제 도, 시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 로봇랜드 재단에서 네. 이 사업에 대한 위탁 관리를 하도록 했고요. 시공사가 30년간 테마파크 운영하면서 시공을 하는 걸로 그 조성이 그러니까 사업 계획이 짜졌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처음 초기에 사업을 맡았던 네. 울트라 건설이 부도가 났죠. 어. 부도가 나면서 2015년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시공사로 선정이 되었고요. 어쨌든 2019년 9월 달에 1단계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을 했는데요. 먼저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로봇 테마파크다 해서 관심들이 많았는데 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상당히 좀 컨텐츠가 부족하고 그다음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네. 그다음에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입장료도 비싸면서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냐 맞아요. 비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컨텐츠 개발과 그다음에 교육청의 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그러니까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이번 5월 같은 경우에 코로나 시기를 극복하면서 5월 달에 9만 명 네. 정도의 입장객이 있어서 상당히 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유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네. 조금 희망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조금 더 잘 유지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네. 이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2단계 사업을 앞두고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사업을 파기하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950억 원 중 50억을 먼저 갚아야 되는데 그 2단계 사업을 하려고 하던 그 부지 중에 한 필지 네. 그러니까 이 한 필지는 400평 정도입니다. 네. 이 400평을 행정에서 제공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겠다. 이런 이유로 네. 협약을 파기하는 걸로 해서 파기환송 소송을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1심이 행정 패소로 끝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항소 진행 중이고요. 어쨌든 6월 달에 한번 1심 5월 달이죠. 5월 달에 이제 1심 재판이 한번 있었고요. 네. 7월 달에 또 이제 항소심이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이 부분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비어 있는 2단계 사업 부지가 네.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네. 도나시에서 좀 제대로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촉구를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유 교수님께서는 로봇랜드 뭐 입장료부터 해서 콘텐츠까지 이슈토크에 출연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실 텐데 의원의 이런 발언 듣고 어떠셨습니까? 우선 저는 제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 4학년이 있기 때문에 로봇랜드 하면 항상 이 좋은 걸 보여주러 가야 되는 네. 부모의 입장으로서 관심이 특별히 더 있었는데 네. 지금은 로봇랜드 이야기가 나오면 가슴이 뜨끔합니다.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할 정도로 많은 문제들을 그 12년 역사 동안 많은 문제들이 이야기가 됐었죠. 그랬죠. 방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과연 이 로봇랜드가 이렇게 굉장히 좀 꼬였다는 표현이 적당한데 도대체 누구 어디서부터 됐는지 네. 이런 것도 몇 개 짚어보면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민간 투자 대기업의 횡포와 도덕적 해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요. 네. 물론 이걸 추진할 때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을 했던 옛날 2007년도 이 당시부터 문제가 좀 있었죠. 네.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상태를 짚어보면 절대적으로 민간 투자의 이 지금 해지, 일방적인 계약 파기가 이제 조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지금 경남도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마창대교 때 똑같은 네. 논란이 지금 재현이 되고 있거든요. 후반부에 그 마창대교 관련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그 마산 로봇랜드는 놀이공원하고 연구 개발 1단계 그리고 펜션 호텔 콘도 2단계로 나눠지는데 지금 1단계는 사실 개장을 한 이후에 초기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앞으로 이렇게 미래를 보면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하고 나머지 호텔, 콘도, 펜션 이 2단계는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원래는 이 1, 2단계가 하나에 묶어서 협약이 됐기 때문에 자기 입맛대로 취사 선택에서 하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 민간 사업자 대우 컨소시엄에서 해지 시 지급금 청구 소송을 이제 걸어놨는데 네. 승소를 했어요, 일단은.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끝까지 승소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투자했던 1,000억 원을 경남도하고 창원시에서 물어줘야 되는 로봇랜드 재단에서 물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약을 해서 발등의 불 앞으로 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 네. 요약을 딱 해보면 4단계입니다. 2단계 사업 정상화. 호텔, 펜션, 콘도 이걸 정상할 건지 말 건지.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비어 있는 터, 그럼 호텔이 세워질 때까지 임시 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다음에 민간 사업자하고 소송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테마파크가 지금 뭐 코로나 풀려가지고 잠깐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요 4개가 이제 꼭 앞으로 해결될 문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이옥선 의원의 발언 덕분이었는지 지금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민선 8기 출발점에 선 지금 박완수 도정에서도 조금 꼼꼼하게 대응을 할 것으로 언론에서는 포착이 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아 보이죠. 어떻게 네. 보십니까? 우선 이제 아까 제가 사안별로 나눠서 4단계 대응을 했는데 제일 급한 게 2단계 사업 정상화 문제잖아요. 네. 과연 그냥 펜션, 호텔, 콘도를 이렇게 열었을 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요 문제인데 요건 좀 근본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2007년도에 정부에서 산업 연계형 테마파크를 공모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테마파크가 목적이 아니라 그 테마파크는 결국은 산업을 홍보하고 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죠. 근데 네. 지금 주객이 약간 전도된 느낌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이게 갔어야 됐는데 굉장히 큰 경쟁률도 12대 1을 뚫고 마산이 됐어요. 됐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울트라가 이제 부도도 나고 네. 어렵게 대우건설이 해서 12년 만에 문을 열었는데
지금 원래 7천억 목표로 했던 것 중에서 현재 조성된 것은 3,660억 원어치를 조성이 됐는데 네. 그게 뭐냐면 로봇랜드하고 연구시설이 됐거든요. 근데 연구시설도 되게 약간 미흡해요. 근데다 이제 근본적으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게 그 로봇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로봇랜드에다 짠 하고 보여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대학이 연계가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대학하고 40분 거리 떨어져 있잖아요. 3, 40분 네. 거리가. 그러면 연구진들이 이 로봇랜드를 테스트 베드 삼아서 계속 연구한 물건들을 놀이시설에 테스트도 해보고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이걸 해야 되는데 네. 이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래 이걸 그 산업 연계형 테마파크의 꿈은 뭐냐면 자, 경남에 로봇에 관련된 모든 건 고등학생, 대학생 다 경남에 가야 배울 수가 있고 네. 거기서 물건도 경남을 가야 볼 수 있다. 요 정도 큰 청사진을 가지고 원래 시작을 했던 건데 이게 반으로 쪼그라든 거예요. 중간에 네. 진행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걸 과연 복원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을 도에서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2단계 사업 정상화가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에서는 추진 의지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결국 2단계 사업 정상화는 현재에선 좀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의원님이 보실 때는 민간 사업자에게 계속해서 이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네. 새로운 사업자를 다시 찾는 것이 맞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존 민간 사업자하고 사업을 한다는 것이 또 한 번 신뢰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유지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항소 네. 측면에서도 새 사업자를 모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소송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것이 기존 사업자한테 압박을 주면서 우리 승소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오히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저는 한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그러니까 관광 사업 아닙니까? 네. 근데 로봇랜드 사업이 처음 출발할 때하고는 지금 조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신공항 건설이나 거제 장목 관광단지 조성, 네. 그다음에 국도 5호선 건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 관광단지로서의 우리 구사면 이 로봇랜드 지역이 어떤 전망과 어떤 내용을 갖춰야 될 것인가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전반적인 종합적인 검토를 해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어쨌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로봇 테마파크 조성을 할 때 단순히 로봇랜드가 로봇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연구 이 부분을 연결해서 지역 산업 발전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한 이러한 유치였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즉, 그러니까 지역 사업에 지역 경제의 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네. 과연 이렇게 관광으로만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 방향, 그러니까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연구센터 네. 구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새로운 사업자를 찾든 또 현재 민간 사업자를 설득하든 결론 나기까지는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기간 동안 로봇랜드 2단계 사업 더 역할 없이 노는 땅으로 방치되지 않습니까? 이걸 좀 임시 활용하는 것도 박완수 도정에서 검토하는 중이라고 하죠. 물론 이게 그냥 갑자기 이렇게 생긴 공약이고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조금 아직 부족할 수는 있지만 네. 그 내용들을 보면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일단 그 터 일부에 유채, 네. 봄에는 유채를 심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심겠다. 근데 사실 유채하고 코스모스 안 심는 이 빈 터는 전국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너무 아쉽고 그러고 네. 나서 임시 행사장과 오토 캠핑장으로 쓰기로 했다고 하는데 무슨 행사를 위한 임시 행사장인지에 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무슨 행사가 열릴지 그런 내용도 전혀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꼼꼼히 더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남연구원에서 원래 2단계 계획했던 관광 숙박시설에 대한 이게 정말로 타당한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차제에 경남연구원에서 이런 방안들
활용 방안도 같이 묶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캠핑장도 마찬가지인데 캠핑장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늘이 없는 캠핑장은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임시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늘막을 칠 건지 나무를 심을 건지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연구될 수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활용하겠다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좀 더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도 좀 필요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역할을 좀 도에서 해야 될까요? 구체적인 방안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 최소한 그러니까 소송이 진행되는 것, 그다음에 신규 사업자를 모집한다 하더라도 최소 짧게는 2년에서 5년 정도는 공백이란 말씀이죠. 네. 이제 그동안 이 부지를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다가 보이고요. 네. 상당히 전망도 좋은데 부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넓기도 하고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어렵다. 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옆에 테마파크가 있기 때문에 이 테마파크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네. 좀 더 서비스적인 차원 아. 그리고 상승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도 네. 이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비록 임시라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기반 시설이 이제 문제죠. 상하수도, 전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아마 조금 어려워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전해받았는데요. 네. 일단 이 부분도 나중에 어쨌든 사업이 진행되면 필요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도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다면 충분히 추진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는 14일이 항소심 재판일입니다. 민간 사업자와 진행 중인 소송 대응에 앞으로 도가 할 일도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현재 뭐 항소심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난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판을 좀 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 1심 때는 설마 네. 아까 말씀드렸던 400평 정도 한 필지 그것 때문에 네네. 계약이 파기가 되겠냐.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몇천억짜리 사업인데 이제 이렇게 좀 안일하게 대응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최근에 제가 또 마무리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네. 실제로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몇 가지 확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쨌든 도 법무 담당관실 산하에 대응팀을 마련했고요. 왜냐하면 두 번째로는 1심 때는 사실은 대자본하고의 이 소송이기 때문에 법무법인에서 사실은 같이 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대형 로펌에서.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로펌에서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훨씬 좀 더 꼼꼼하게 잘 진행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5월 달에 진행되었던 항소심 1심 심리에서 재판부에서 이번에는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보다 꼼꼼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다라는 네. 입장을 밝혔다고 해서 도나시 그다음에 로버런 재단에서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좀 좋은 측면이 있긴 하지만 네.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첫째로는 아까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듯이 민간 사업자와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마창대교라든지 해양신도시라든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저희 지역만 해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향후에 벌어질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갈등을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번에 그러니까 민간 자본의 경종을 좀 울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로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1,200억이라는 에다가 이자까지 합쳐서 이런 재정 부담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바로 국민들, 그 도민들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반드시 성소를 해야 되겠죠. 앞으로 활성화 방안 좀 꾸준히 모색해야 할 텐데 어디 뭐 요청 사항이나 제안하실 부분 있을까요? 네, 일단 그나마 이제 코로나 풀린 이후로 테마파크가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하반기 해서 68만 명까지도 기대를 해본다고 하는데 68만 명이 손익분기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을 한다 그러면 조금만 운영이라든지 이제 추가 리모델링 이런 데 신경을 쓰면 충분히 로봇랜드 자체만은 충분히 흥행이 성공할 만한 가능성이 있고 대형 민간 투자자들이 자 알맹이만 빼먹고 다른 건 자기 한 것들은 협약을 파기해버리고 하는 일이 없도록 네. 하기 위해서 좀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여러 장치들을 마련해야 되고 승소도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경상남도의 제일 큰 골칫거리가 마창대교 통행료 문제, 네. 그다음에 이 로봇랜드인데요. 공교롭게도 마창대교하고 로봇랜드에 지주 돈을 대주고 있는 한국인 회사가 같습니다. 다비아나라는 회사인데 아.
그러니까 한번 그때 마창대교 때 해결을 제대로 못 해놓으니까 이런 일이 또 재발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민간 자본의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결과가 항소심 재판에서 나올 수 있을지 7월 14일 재판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